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이 여러 외교 채널을 동원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대한민국 땅 독도를 방문한 게 왜 다른 나라에서 항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된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황당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한 내정 간섭을 뛰어넘는 국권 침탈 행위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는 대놓고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저자세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하는 친일 매국 대통령 윤석열 탓인 거죠.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외교부는 부랴부랴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진심 일축한 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일축하는 것처럼 쇼를 한 건가요? 좀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러다가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저희 청년위원회에서 방문했던 독도 관련된 상황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저와 청년위원들 처음에는 22명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14명이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3월 방일과 대일 굴욕을 외교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기획을 해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가 일정을 잡고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4월 28일에는 청년위 소속 청년들과 단순 계산으로 약 한 17시간가량 걸려서 독도에 갔는데요. 파도가 높아서 입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어제 다시 한 15시간가량을 걸려서 독도를 찾았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임을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라는 의미에서 대형 태극기와 영어 현수막 웰컴 투 독도 인 코리아라는 영어 현수막을 들고 찾았습니다.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부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저희 청년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입장문도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이고 내정 간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세계 곳곳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영토와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 등의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항의랍시고 다시 한번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 간섭을 하는 일본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재발 방지 요구를 우리 외교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청년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것도 청년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더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침묵할수록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할 것이고 그렇게 100년 전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 수호를 상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가열차게 전 세계에 알리고 독도 수호를 위해서 끈질기게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청년당원 수십 명과 동행한 전 의원은 독도 침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전용기 의원이 독도 방문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자 일본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주한 일본 대사관도 우리 외교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모태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미국 방문 중 기자들을 만나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일본 언론 역시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NHK는 이번 독도 방문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는 황당한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나을 앞이라 경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의심도 듭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본의 이런 반응과 대응은 설마 독도를 일본에게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왜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한 게 일본이 반발할 일이 된 거죠? 실제로 지난 2021년 홍석준 국힘당 의원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이 항해했을 당시 정부는 언급을 자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일본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지난달 11일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외교청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본은 오히려 당연한 듯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게 퍼주고 뒤통수를 맞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탄핵 사유 4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이미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됐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대일 외교의 죄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면서 일본 구구 세력들이 주장해왔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와중에는 조선 침략, 식민지의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오카쿠라 텐신의 주장까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첫 영업작품이 주권을 팔아먹는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 이번 대일외교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뭉개버렸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삼권 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이번 대일외교의 해법은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대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박탈한 명백한 위헌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명백히 법률 위반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이러한 이번 친일 굴욕 외교가 지금 가져오는 결론은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폭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오족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한일 합방 경술국치 때 일진회를 비롯한 송병준 일당들이 한일 합방 청원서에도 그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우리 독립운동가 순국 선열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탄핵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